이번 시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업무를 처음 하시는 수사관님들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그것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면은 관련 규정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관님들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도 가장 좀 자주 접해야 될 그러한 수사 관련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형사소송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은 그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실무상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봄으로써 좀 더 빨리 수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을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읽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의 정식 명칭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게 명칭이 길고 약칭도 없어요. 약칭은 없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이 부분을 좀 따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정식 약칭은 아니에요. 정식 약칭은 아닙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1조부터 9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은 1조부터 135조까지 되어 있어요. 135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1장 총칙 4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수사, 3장 사건 송치, 4장 장부와 피치 서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수사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수사 업무 하는 거니까는 참고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그렇고,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위주로 하면서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 줄 것은 당연히 수사의 기본 원칙인 형사소송법 기본 규정인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 규칙 그 다음에 경찰 수사 규칙,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그 다음에 검찰에서 사용하는 검찰 사건 사무 규칙 그 다음에 검사와 일반 사법경찰관이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우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급한 대로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참고사항으로 여기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참고사항으로는 이러한 법과 규칙, 규정을 더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1장 총칙 해가지고 1조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 제사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그 직무에 보면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 수사 준칙은 왜 제정을 했는지 이게 목적은 뭐냐면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사 절차 투명성, 수사의 효율성 이것을 이제 보장하는 게 그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 10,
5조의 10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정법 245조의 10, 그 형사정법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조문 하나만 있어요. 이 조문 하나. 이랑 해가지고 산림, 회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법률이 뭐냐 하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에 앞에 나왔었던.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여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관이 있고 또 리가 또 별도로 있어요. 관리, 관, 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 가지 용어가 쓰이는데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각각 구분해 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이제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사법경찰리는 8급, 9급. 그러니까 8급, 9급은 특별사법경찰리, 7급, 6급, 5급, 4급은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모든 수사에 관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사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졌어요? 개시하고 진행했으면은 결과, 종결이 있어야 되니까 종결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개시 진행까지만 돼 있으니까 종결은 누가 하느냐?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 진행했으면 검사가 종결할 수 있도록 검찰청으로 사건을 전부 다 송치한다.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을 정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에요. 법무부령으로 정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라. 이렇게 해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낸다.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197조 2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검찰하고 경찰의 일반 경찰의 그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이 197조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는 일반 경찰의 관계예요. 일반 경찰에 관한 규정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사법경찰은 기존하고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변한 게 없어요. 그 기존의 수사 절차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특별사법경찰은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2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해서 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사법경찰 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인, 범죄 사실, 증거 수집 이렇게 되어 있죠.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사법경찰리 8급, 9급, 그러니까 소방수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소방위, 위상 직급은 소방위부터 이제 그 위로 가는 직급은 사법경찰관, 소방이 아래에 있는 직급은 사법경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특별사 8급, 9급은 수사관님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보조하는 역할. 이 내용.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리가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있어요. 여기 규칙에 보면은 그렇게 용어들이 다 구분돼서 돼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 및 경찰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3조 수사의 기본원칙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 그 밖의 피해자 참고인, 사건 관계인, 피의자가 있고 그 밖의 피해자 참고인을 사건 관계인이라고 그래요. 피해자 참고인을 사건 관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는 제외한 거예요. 피의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밖의 피해자 참고인을 사건 관계인이라고 그러는 거다.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수사할 때 예단이나 편견 없다. 수사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수사관의 선입견, 예단, 편견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혐의가 있는 사람이든 전부 다 그 진술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객관적인 그 진술에 대해서도 그게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객관적 증거에 맞는지 그렇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제4조 불이익 금지 및 기밀 엄수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인권 침해 신고나 그 밖의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일단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 참고인 여기에 보면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이렇게 해가지고 피의자하고 사건 관계인을 구분해 놨죠. 여기 여기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 이렇게 피해자하고 참고인 등만 사건 관계인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피의자, 사건 관계인 말씀드리고요. 5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1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한 거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로쳐 놓고 당연한 건데 이건 당연한 건데 가로쳐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권한이나 수사 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수사 업무를 하려면은 그 특별사법경찰관이나 리로 여기는 이제 상급자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이 돼야 되겠죠.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아야 돼요.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지 않으면은 그 수사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사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는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검사하고 특별사법경찰관하고 특별사법경찰리 간에만 그 공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류라든지. 그러니까는 상급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상급자는 그 수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사항이 없는 그 상급자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누설하지 말라. 구체적 사건의 수사. 여기에서 이게 이제 누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보고도 전혀 하지 않으면은 그 상급자는 그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소속기관에서는 그 상급자에 속해 있는 건데 그 상급자가 그 부하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도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체적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 구체적이지 않은 정도는 그 상급자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는 괜찮겠죠. 여기 구체적 사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구체적이지 않은 정도는 이렇게 상급자한테
뭐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보면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 사건이라고 특정을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2장 수사해가지고 제1절 통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6조 관할 해가지고 1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라.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200조의 3 이게 조문만 나왔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해가지고 이 조문이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200조의 3은 긴급체포, 212조는 현행범 체포, 214조는 경미사건과 현행범 체포, 그 다음 현행범인이에요. 현행범이 아니라 현행범인.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216조, 217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해가지고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아니하는 강제처분, 아니하는 뭐가 다르냐면 아니한 요것은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체포 현장 등에서 압수수색하는 걸 말하는 거고, 아니하는 강제처분은 요것은 긴급 체포한 다음에 24시간 내에 압수수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초기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는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올 거 뒤에.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냥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긴급할 경우에는 일단 수사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7조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 원칙은 임의수사가 원칙이에요. 임의수사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 범위 해가지고, 강제수사는 함부로 하지 말고 법률에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뭐예요?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체포하는 거, 구속하는 거, 물건을 뺏는 거, 압수수색, 검증, 그것을 강제수사라고 그러고, 임의수사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임의동행한다고 그러죠. 임의동행, 앞으로 나올 건데, 임의동행한다, 동의와 승낙을 받아서 데리고 오는 거, 출석 요구하는 거. 임의동행은 그 사람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는 거예요. 출석 요구도 그 사람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이제 그 사람 자유의사에 따르는 거고, 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한다고 그러는 것도, 피의자 신문도 그 사람이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면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진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도 이제 임의수사에 속하는 거죠.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강제로 뺏는 거, 이것은 강제수사. 스스로 주는 거 임의제출이라는데 그것도 임의수사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는 거니까 강제로 뺏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제수사는 함부로 하지 말고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을 때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 강제수사, 이것을 강제수사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강제수사 법정주의. 강제처분 법정주의, 강제처분 법정주의 해서 강제처분할 때는, 강제수사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 해서 강제처분 영장주의라고도 이렇게 강제처분 법정주의, 강제처분 영장주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회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회피하는 경우도 있구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 공정성, 수사에서는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9조 수사 진행사항의 통지 그래갖고 특별사법 경찰관리는 수사의 진행사항을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라 해가지고 이게 앞에서 피의자하고 사건 관계인하고 구분했었잖아요. 사건 관계인은 피해자 참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 진행사항을 피의자는 빠져 있어요.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 경찰 수사규칙에는 11조에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이렇게 되어 있고 97조에 수사 결과 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상황 통지하는 거하고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거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놨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는 그냥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만 되어 있고 수사 결과 통지라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 해가지고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경찰 수사규칙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요. 구조에 보면은 수사 진행사항의 통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진행사항을 사건 관계인, 여기 피의자가 빠져 있어요. 피의자가 빠져 있고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라 해가지고 이거 좀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규정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